네, 지금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스톤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참가해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과학산팀장 이재주입니다. 지역사회의 주된 플레이스로서 시민의 안식처이자 문화공간인 수톤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수톤골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한밭대학교 산학협력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는 한밭페어의 주된 행사의 꼭지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외빈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대곤 생활환경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과학과 박혜경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과학과 한지연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과학과 이명복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잠깐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학화동 행정복지센터 김희정 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 박경필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 신현대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 유태임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통골 도장선 통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이용화 위원님, 네네, 죄송합니다. 지역마을운동가이신 권은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중간에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총장님께서는 이후에 11시 30분에 참석하실 예정이시고요. 한밭대학교 지역사회생생센터 김용철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사회생생센터 이종원 부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리를 해주신 산학융합학부 길민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생생센터 김현수 책임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외빈 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스톤골 포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외부 많은 분들이 참여를 독려하고자 퀴즈 문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문제를 드리고 2문제 중에서 출제자 5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텀블러하고 우산을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셔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맞추셔도 되는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통골은 대전 어디에 위치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로 보기가 나가 있습니다. 정답자는 자동으로 추첨해서 화면 하단에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오신 구에서 당연히 네, 시간이 완료가 되었고요. 하단에 정답자는 자동으로 화면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성구의 가장 큰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2번째 문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문제 화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번째 문제입니다. 한수제는 한밭대학교 수통골의 문화축제의 줄임말이다.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수제라고 내부 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것도 역시 수통골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한밭대에서 준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쉽게도 정답은 5가 되겠고요. 역시나 하단에 정답자는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또 그 행사 중간에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는 수통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내용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따가 나갈 퀴즈 문제도 맞춰서 또 선물도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밭대학교 김용철 지역사회 상승센터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전에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늘 스톤골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예,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아까 퀴즈를 풀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교가 원래 국립대학교가 뭐 국내 최초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원래. 예, 하던 일을 주로 하는 곳인데 저희가 지역사회 상생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완전히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최초에 해당할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대에 맞춰간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만큼 저희 내부 인력들은 생소한 일을 하느라고 힘들기도 하는데 이 스톤콜 포럼도 작년에 제가 주최를 하면서 이제 이게 거의 그 국립대학이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의 최초의 이런 협의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한수제라는 행사 역시도 국립대학교가 직접 주관해서 축제를 여는 거의 최초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생소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밭대학교라는 곳이 예전에 저희 대학의 명칭이었던 대전산업대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지역중심 대학이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DNA랑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맞아서 떨어져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최초의 일들을 할 수 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이 자리에 오셔서 비자를 빛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들을 내주시는 여기 참여해주신 외부 인사분들 때문에 이런 자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정말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할지 좋은 이슈들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성구 생활환경구 김대곤 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참석을 했는데요. 한밭대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서 이러한 그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근본에 유성구에서 제12회 국화 전시회를 저희가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밭대 산업 디자인과 김지환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같이 또 저희 국화 전시회에 참여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유림공원에다가 그 학생들이 만든 그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그 방문해 주시는 그 내방객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의 어떤 문화 행사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서 또 스톤골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성구 청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톤골 현안 문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상승센터 이종원 부센터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승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종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스톤골 포럼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포럼에서 갔던 주제들이 어떻게 올해
2021년도에 적용이 됐고 또 그 와중에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하고 또 수도권골 하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지역사회 또 우리 한바트기 주변에 있는 서로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또 추가로 또 저희 학교의 주변에 학자촌도 일부 있고요. 또 수통골 주민이신 우리 자치위 의원도 오셨고 통장도 오셨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수통골 내에 있는 음식점들은 어쨌든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 내외의 유입 인구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 활성화되는데 또 저희 학사촌은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상권이 많이 쇠약해져 있고 소극적으로 덜 돼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에 보다시피 한바닥 수도권 주변의 환경은 잘 알다시피 200여 명이 찾는 도심의 힐링가 있는 우리 수도권에 있고요. 또 서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복용 승마장 또 등산로도 일부 있고요. 또 호국 선열리 안식처에 있는 현충원이라든가 또 이번에 축하할 일이죠. 학화동의 행정구역이 분등돼서 발전에 대한 부분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요. 또 아마 계획에 동서대로가 우리 실제적으로 확장되고 또 현충원 IC까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외부 또는 대전 시내에서 접근성이 유효한 장소로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차 수도권 환경조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때 당시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변 경관에 대한 환경 부분이 일부 좀 미숙했다. 특히 수도권 내 조경 환경에 대해 있어서 어떤 가로등, LED 등 조명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야간이라든가 일부 활동에 있어서 산책로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산책로 한반격과 산책을 하시는 주민들이 느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하게 제가 뭔가 잘못하고 넘어가네. 왜 그러죠? 말했고요. 네. 두 번째는 주차 시설 및 통행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 많은 인원들이 탱방을 하다 보니까 주차 시설 자체가 좀 부족했고 또 통행로에 있어서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방 통행에 있어서의 교통을 체질을 위반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 또는 여기를 활용하는 또 산책하시는 분에 대해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건천 문제입니다. 갈수기 때죠. 비가 올다든가 또는 유량이 많을 때는 아주 보기 좋은 이렇게 물이 흐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시냇물 물소리도 나고 그런 좋은 조건이었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여름에 비가 안 온다든가 가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물이 고여 있고 또 일부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갈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자라서 작게 자랐을 때는 보기 좋았는데 너무 크니까 그 부분에서의 이제 다른 부분이 일괄적으로 순환되지 못하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냄새가 나고 또 그 부분에 뭐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더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 사업이 요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면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문화공간에 대한 조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지만 실제 즐길 거리가 없었다. 산책하고 그냥 가는 개념이었었다. 그래서 일부 문화공간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실제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가장 큰 요구 사항이었죠. 그래서 2021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1년 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실제 수도권 내 조경 환경 우리가 알고 있는
산책로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는 부분이 시민들이 생각이 있었고, 또 수도권 내에 문화 행사가 마련돼서 많이 생각했다. 아마도 이제 저희들 수도권 한수제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인식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전시회라든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경진대회나 이런 부분을 또 했었고, 또 우리 그 국립공원 그 계룡산 국립공원 측에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무실 바로 너머에 보면 미로공원도 일부터 만들어놓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이 약간 일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실제 아쉽던 부분이 진입로에서에 대한 일방통행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돼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 내 건천, 이거는 아무래도 많은 소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되어 있는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대응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에 대한 정도가 미비한 상태로 의견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힘이 센가 자꾸 후딱딱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전에 그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제안했던 내용이죠. 바로 이 교통 일방통행에서의 제한사항이었죠. 그래서 실제 지금 피턴형 들어와서 거기 그 골프 연습장을 지나서 다리를 지나서 바로 우회전 들어와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피턴 형상에 맞춰서 피턴형에 있어서의 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제 피턴형으로 될 경우에는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가 서로 엉켜서 실제 유용이 어렵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19년부터 융합 캡스톤을 해서 지역 문제 발굴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좀 해결안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U자형으로 해서 바로 그 골프장 연습장을 통해서 첫 진입로로 우측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저 위까지 가서 주차장에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리 건너서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에 있는 부분이 이제 사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의 신호도 받아 나오는 게 일부분 더 나은 부분을 나중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좀 일부 했었고요. 이거는 학생 과제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가 주민과 여러 가지 그 서로 논의를 필요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또 이 부분에서의 어떤 교통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동서대로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또 한번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조급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이런 부분은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또 제안했던 문제가 이제 갈수기 문제였죠. 우리 통합물리학과에 있는 김성환 교수님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 수량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경사가 깊다 보니까 한 번에 물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걸 좀 더 막기 위한 방법, 물론 일부 하산천 상류 부분에는 댐이 있긴 하지만 그거로서는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어서 되게 이제 수종 우리가 있는 지하보를 좀 넣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한 안번부터 현재 상면까지 상단에 이르는 지하 차수역을 일부 설치하고 이에 따른 노출 구간을 여러 개를 좀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쉽게 그냥 일반 지방 하천이 아니라 또 국립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생태라든가 또 일부는 우리가 무슨 그 도룡뇽인가 뭐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성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해야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통권에 있어서 그 조명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야간에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실제 조명이라든가 LED 조명을 좀 바꾸고 이렇게 대응하셔가지고 수통권 그 화산천 상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뭐 산책하는데 문제가 일부 없었고, 또 하류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보면은 이제 그 주위에 아파트나 새롭게 이제 그 사이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뭐 하면서 간접 조명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됐는데 아직까지 산책로에 있어서는 하류 부분에서의 그 물과 닿닿는 산책로에서는 그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불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아마도 여름철에 물량이 많을 때 그 부분의 유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가로등 설치라든가 산책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진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통권에서 환경조사에 있어서의 변화 중에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 행사 주관입니다. 그래서 한밭대학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한밭대 수통권 문화 축제라는 한수제를 실제 우리 그 국립공원 내에 있는 그 공연 장소에서 우리 김민우 교수도 계시지만 노래기에서 다시청춘, 가을낭만, 또 수통공간, 또 상생한밭이라는 3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대학 동아리 공연이라든가 수통골 학과 주변에 있는 예술단이라든가 신앙송을 하는 부분과 또 그 메커스 그 오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커스 컴퍼니에서 협찬을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밭사랑 콘텐츠와 또 수통골 포스에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만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미로공원 같은 이런 것도 우리 국립공원에서 만들어서 일부나마 그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또 논의를 좀 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실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 조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천 하류입니다. 화산천 하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버스 종점이 있는 부분에서 저기 우리 그 호남고속도로 내에 있는 아마 화산교 보니까 화산교 1, 2, 3, 4, 5교가 쭉 있더라고요. 거기까지에 실제 이제 구역 정리가 돼 있고 또 많은 부분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환경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주민들은 대개 약 40대, 50, 60대가 이 부분 화산천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되겠고 당연히 유성구에 거주하시는 분 일부는 서구 쪽에서도 이렇게 산책을 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운동을 해서 매일 방문하고 또 화산천까지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화산천 하류를 이용하시는 분의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응하신 분이 되겠고요. 또 화산천에 있어서 화산천에 대한 지역의 환경조사 중에 실제 화산천의 산책로 및 주변 환경을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천 관리 및 일부 조경 환경에 대해서 다소나마 뭐 우리가 상류에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수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 일부 조명이 좀 부족하다든가 뒤에서 알겠지만 일부 또 화장실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아마도 쓰레기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쓰레기통은 사실상 아마 그 산책로에다가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아무래도 뭐 나중에 유량이 많다든가 할 때는 다 떠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파손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또한 주민대 화산천에 대한 미래 이상적인 방향에서의 이 화산천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는 힐링 장소로서 우리가 수통권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건강 위락형 또는 환경 생태형 하천으로 발전하기를 좀 원하고 있고요.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많은 부분 발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이 아울러 이런데 그 운동과 산책, 자전거 타기 위한 이런 문화공간 조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들을 좀 더 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처음에 있는 것처럼 1순위가 운동, 2순위 휴식 산책, 또 자전거 타기, 또 일부 캠핑, 야영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화산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권영준 대표도 보셨지만 마을문제 리빙랩 프로젝트에 의해서 나왔던 이런 결과, 우리 학생들하고 또 지역에 있는 마을 활동가분들하고 얘기했던 일부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은 시설 문제부터 있고 환경 문제와 시민 의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시설에 있어서는 흡연, 또 저희들도 이제 한수제 할 때 일본 자연보호 활동을 좀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그 주위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 뜨끔하신 분 뵐 텐데 거의 뭐 다른 어떤 휴지보다도 다른 뭐 이물질 이런 거보다도 담배꽁초가 대다수였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고요. 또 산책로가 일부 갈라져 있다든가 또 일부 파손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일부는 산책로에 잘 잡지 관리가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무성해서
이게 무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그 안에 또 되게 보면은 그분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컴컴할 때는 또 어두움 섞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도 있었고 또 일부 이제 막 그 보니까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비둘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못하도록 다리 밑에 설치도 잘 유성구 쪽에서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고 또 시민의식에 항상 보면 화장실에 뭐 이상한 낙서 있듯이 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조기에 청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하산천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중요도와 신속도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는 하산천에서 방향에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하기 위한 어떤 돌다리 이런 부분도 일부 돼 있었고 또 일부 돼 있을 부분에서는 좀 이제 또 하나가 물이 좀 물량이 많았을 때 이 건널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도 조금 위험성에 좀 돼 있다. 결론 이제 장마 처리에 대해서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 부재라든가 또 일부 뭐 쓰레기통 주위에 보면 쓰레기통이 부재에 의했다는 쓰레기 일부 있었고 또 중간 중간에 휴식처에 의한 벤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자가 있었는데 이런 의자 주변에는 항상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넣어있던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합되고 있고요. 일부 포트홀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갈대밭이라든가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제 어떤 이정표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자주 하시는 분은 나중에 뭐 어디 가서 내가 화장실을 볼일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화장실 부분이 아예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되게 이제 저기 갑천이나 뭐 자꾸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데 보면은 아주 잘 돼 있는 화장실들이 일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학상촌 저희 한밭대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권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나 또는 실제 상주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뭐 설문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뭐 혹시 타 기관에서의 또는 타 지역에 있는 또는 타 주민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일부 내용의 상권에서 홍보는 아무래도 뭐 가게 앞에 배너라든가 이게 아마 가게 앞에 배너를 설치를 못하게 법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인근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찾아볼 수 있는 유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일부 이제 우리 학교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나대지라고 하죠. 우리 공터 부분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됐고 또 공영 주차장 뭐 일부 저희 학교에도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조금 유한 편이죠. 저희 학교도 이제 주차비는 무료고 따로 이용을 들지 않고 또 이제 주위에 있는 부분에 저 골목에 그런 부분에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뭐 일부 문제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대학은 이런 주위에 여러 가지 여러 지역 문제를 좀 더 대응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중심하는 상생문화 기획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대 인근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와 연계해서 물론 유성구하고 같이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멘토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우리 학하동 마을신문, 별밭 마을신문 제작을 또 지원하고 하고 한수제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유성구 지역에 있는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매대 개선 작업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화 축제 이런 걸 또 진행했고요. 또 마을 리빙대 문제에 참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 화산천 부분에 대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이런 부분을 한밭대학원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상공을 통한 지역사회공을 탕후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일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학사촌에 있는 음식점들에 대한 이런 홍보 마케팅 지원에서 약 20여 명이 실제 홍보 콘텐츠를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를 통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매대나 이런 것들을 각 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고 또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 디자인 쪽에 우리 김지영 교수님이 아마 우리 그 국화축제 진행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수제 때 말씀드리면 이제 국화축제에 잉여되어 있는 그런 국화를 또 일부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년에 했던 포토 에세이나 이런 부분을 전시회를 좀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다 보면 숫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화분 정도 좀 더 부탁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그 2021년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상생을 위한 수통권 그 수요 조사를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저희 그 지역사회 상생센터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 가능하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틀린 점이 하단에 그 영어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교원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시간 그 강의라든지 그리고 강연회에서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AI를 통해서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기타 이러한 세미나 워크숍에 있어서 많은 분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학생들이나 해외 다른 포럼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에 앞서서 아까 안내드린 바처럼 퀴즈 문제 다시 한 문제 더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밭대학교에는 지역사회와 협업과 공헌활동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합니다. 해당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앞서 여러 차례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보기는 4가지고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서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전담부서입니다. 네, 시간이 완료가 됐고 정답은 지역사회 상생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번호를 통해서 당첨자들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통골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김용철 지역사회 상생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면 되나요? 예. 저도 이제 여기 시스템을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마이크 버튼을 끄면 제 얼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실 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시면서 토론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센터장님의 발표를 20분 듣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통골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통골은 정말로 대전에 굉장히 보배 같은 어떤 관광지로 커가고 있고 관리도 매우 잘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도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좀 토론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서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토론에 앞서서 이제 올해 저희가 했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제 한수제였는데 이 한수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은 아까 발표를 들으셨고 한수제를 직접 운영하셨던 우리 길민호 교수님 요청을 드려서 올해 한수제를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산학영어학부의 길민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이렇게 한수제의 그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참 보람을 참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그 유성구청에서 국화꽃 또 그리고 스톤골의 그 분소장님 비롯해서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으리라고는 사실 상상 못했어요. 스톤골이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게 원하는 그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또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학생들과 함께 철저히 조사를 했고요. 또 스톤골의 그 여러분들에게 그 부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또 자문을 또 구했고 어떻든 매우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 제가 그 일반 공연장 가면 사실은 저는 성악가입니다. 원래 성악 전공이고요. 공연 기획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반 공연장 가면 또 여기 야외에서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데 역시 우리 그 스톤골을 찾는 대전 시민들 저는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면서 여기 분위기에 맞도록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시행한 것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13시부터 1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매번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했었고요. 그 첫 회로는 충남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포함이 된 저희 한밭대학교와 공연 동아리가 출연을 해서 좋은 무대를 꾸몄고 두 번째는 우리 스톤골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된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약 한 30명 정도가 출연을 했습니다. 서로 다 같이 나도 하겠다 해서 좋은 음악회 했고요. 세 번째는 깊어가는 가을날에 한껏 정취를 더하기 위한 신앙송과 또 우리 흔히들 이제 피아노 오중주라고 하는 악기를 놓고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그때는 또 노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맥키스 컴퍼니의 펀펀 클래식 맥키스 오페라단이 와서 도와줬는데 정말 열광적인 반응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공연 내용은 그랬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참 스톤골이 가을과 함께 정말 많은 그 분위기들을 또 연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요. 4주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제 주말마다 행사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께서 토요일 날 출근을 자처하셨는데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게 4주에 걸쳐 4번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게 기적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행사는 정말 보람차게 잘 끝났고요. 어떤 분들께 정말 큰 행복감을 준 좋은 행사였는데 이게 이렇게 된 행사를 하시는 동안에 정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셨던 분은 우리 소장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면서 토론을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저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장 박김현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사무소장으로 오기 전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아마 이제 동학사 부분에 예를 들어 그 음악회라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산행을 오고 탐방을 오는 사람이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좀 볼거리를 제공해주면은 즐길거리를 제공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 한밭대에서 아마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흔쾌히 좀 공감을 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첫 번째 공연할 때 그때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지금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걸 상설 좀 연중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도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너무 많이 하면은 희소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또 없으면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은 건데 사실은 그 우리가 작년에 우리 수통골에 그 탐방객이 13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기로는 아마 등산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 행복 탐방로 한 1.5km를 왕복 한 3km 하는 그 구간을 아마 그 산책 겸 해가지고 아마 휴식 겸 오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0일까지 그 올해 그 탐방객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단순히 그 수통골이라는 그만 물론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사실은 이 수통골이 존재하는 거는 그냥 우리 국립공원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통골이 더 나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뭐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개선 방안이 있으면은 좀 제공해주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 음악제하고 관련돼 갖고는 저희들도 아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너무 연중하는 게 뭐 바람직한지 아니면은 뭐 봄가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여름이라든지 그렇게 좀 지산 선택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 유성 구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성구에서도 그러한 관련된 예산이 있고 그러한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유성구와 우리 계룡산 사모가 좀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기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그렇게 더 좀 좋은 기회가 좀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 행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성구청에서 제공해 주신 국화들을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 사무소에서 외래종의 경우에는 그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근본적으로 수통골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거는 관리사무소의 이런 보호 차원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걸 저도 깨닫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하시는 측면에 계신 분과 이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측면에 계신 분 사이에는 어떤 의견의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흔쾌히 소장님께서 올해보다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너무 반갑게 들리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내년에 한수제를 어떻게 확대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서없이 국장님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전에 이렇게 이종환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주제 발표 이렇게 하셨을 때는 문제점, 어떤 문제, 이 포럼이 어떤 이제 문제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하고 현황 파악해서 개선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이제 그 말씀이었고 지금 우리 길민호 교수님께서 문화행사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이 한밭에서 어떤 그 문화행사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한수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큰 관심은 진짜 뭐 기울이질 못했었는데 저희도 국화 전시회 아니면 저희가 뭐 온천 축제도 있고 사철 뭐 한여름밤에 어떤 작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개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밭대하고 같이 꼭 수통골 여기도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한밭대하고 저희 유성구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 우리 대전시에 UCLG 그 세계 지방정부 총회를 이제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도령동 신세계 그 부분에 이제 거기서 숙박도 하고 회의 장소도 이제 거기로 정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화 전시회를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한밭 수목원하고 갑천하고 제 유림공원, 온천공원을 다 아우르는 그런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볼거리도 이제 만드는데, 그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배경을 이제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부분이고, 어떠한 문화 행사 그게 좀 도입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길민호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자문도 구해 가면서 그 협업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고민해 가면서 우리 수통굴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가 좀 더 빛날 수 있고 한밭대랑 이렇게 관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우리 전국적으로도 또 좋은 어떤 사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포럼에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이제 뭐 건천 문제라든지 어떤 일방 통행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될 수는 뭐 없는 사항이라는 거는 포럼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유성 그 현충원 IC하고 이제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서 현충원 IC랑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타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예산이 확보가 될 테고,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 그 같은 그 범위 내에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변 생태계를 감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의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도로 개설하면서 유성에서 동학사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삽제곡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에코브리지를 이렇게 생태 통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측면을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게 어떤 훼손이라고 하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있어 보상에 대한 그 환경 보존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천 그 문제도 그렇고 어떤 그 일방 통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 그 부분에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들이 좀 가볍게, 뭐 가볍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문제가 제기됐던 그 가로등 조두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다리 윗부분으로 그 기존에 있던 일반 전구를 LED로 이제 개선을 했고, 또 하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수통골 우리 소장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장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수통골 여기 간간히 저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이제 미로공원을 또 이렇게 가지고 측백나무 가지고 조성을 참 잘해 주셨더라고. 근데 이게 아이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숨어가면서 뜀박질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계룡산 국립공원하고 저희 유성구하고 한밭대하고 여기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지역 어떤 그 발전,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해가지고 어떤 쾌적한 공간을 연출 이렇게 해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도 이제 그 국화 그 국립공원에 외래수종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요거는 국화는 종자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종자를 초하류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을 거의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육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아예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데서 종자 수입을 할 때 그네들이 종자 결실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처리를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 무분별하게 이게 뭐 번식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건 여담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수제라는 큰 주제를 놓고 먼저 토론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주제들을 가지고 또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또 어떤 순서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면 한 분 한 분만 얘기를 하고 또 끝나게 돼서 막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제 순서대로 통장님부터 예, 이번 행사 직접 보시기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행사나 아니면 또 기타 건의할 의견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수성골 그 학화동 17동 통장 도장서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옛날보다 지금에서 한밭내에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중원 그 센터장님께서 그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진짜 고맙고 우리 주민 입장에서 진짜 그 감사하다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메모를 좀 해봤는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을 하기 쉽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한 30분씩 걸려요. 한번 회전하는데. 그리고 더구나 또 수통골에도 선물 예식장이 생김으로써 차량 증가가 거기가 예식장 하면 한 100에서 150대가 생겨요. 주차장은 한 80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 그 예식장을 생겨버려서 이제 더구나 이제 교통의 유발이 더 심하게 되시겠죠. 그런 문제가 좀 생각 좀 해볼 문제고 밤에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책 인구가 밤 산책 인구가 엄청 증가가 됐어요. 지금은 요 밑에 그 하객들이라든가 저기 오토그랄 할 때 거기 아파트 시민들이 엄청 유입되다 보니 게 밤에 자연스럽게 수통골로 산책을 하는데 국립공원에도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안전 요원 여기까지 그 관리사무소서부터 저 주차장 본막원지까지 거기가 컴컴하네요. 어둡고 진짜 어둡거다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혹시 이제 모르는 아직 큰 사고는 없었는데 성추행범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유발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수통과가 좀 좋아지려고. 그리고 산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어제도 저기 이 학화동 저기 노인 문화 축제가 있어가지고 집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저기가 그 어디냐 버스 승강장서부터 계단초 중간에 한 200m가 산책로가 없고 이제 그 도로로 거기가 무지하게 댕기는데 그 도로가 왜 개설이 안 됐는지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어차피 그 하천이라든가 이 지역민들이 산책할 때는 안전이 우선이고 산책도 안 생긴 이유가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약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도시계획위원 할 때 그때 수통골 내부에 있는 그 십자형 도로에 대해서 그때 통과가 됐었는데 물론 이게 뭐 통과가 된다고 그게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희 한밭대학교 정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분들에게 이제 주말에 저희 한밭대 주차장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길만 잘 조성이 돼서 내가 이쪽 길을 통해서 이쪽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만 잘 주지가 된다 그러면 조금 멀리 차를 대고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밭대 그 수통골 안에 이제 천변을 제외한 이 안쪽이 도로 사정이 매우 좋지가 않아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시고 끝까지 막 저 안에까지 차를 다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게 수통골 이 내부 쪽을 좀 교통적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유성구청 뒤에 사는데 그 달빛 걷기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표현하셔서 그쪽 천에서 저녁 때 걷는 걸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구청에서도 펴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예, 좀 더 이게 관리사무소랑 같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이걸 좀 확대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잘 기록했다가 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되게 되네요. 우리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이신 이용화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수통골이 제일 문제점이 주차 문제하고 그 교통 문제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데 그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위성구청에서 그 도시계획 도면이 나와 있어요. 수통골 그 동네. 그럼 그 도면대로 하면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고 또 교통 문제도 교통 소통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성구청에서 도면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수통골 그 동네 도시계획 도면이. 그래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 해결될 수 있을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행사는 좀 더 규모 좀 키워가지고 여러 사람이 좀 와서 볼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동아리들만 와서 이렇게 놀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예,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뭐 동아리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도 그 평생교육 동아리반 다 있고 이렇게 그런 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인사 말씀을 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동장님 가셨나요? 예, 예. 그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수통골 자체가 이제 행정구역상에 새로운 동사무소가 생긴 게 이제 돼서 얼마 전에 동장님하고 인사도 나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한수제 같은 행사를 운영하거나 할 때 이제는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분이 한 분 더 늘은 셈이라서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마지막에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권은진 대표님은 우리 수통골에서 보면 정말 보배 같은 존재십니다. 예, 그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쪽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러고 계신데 아마 해주실 말씀도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예, 말씀 좀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지켜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다른 것보다 그 마을에 살면서 지금처럼 상상하고 마을을 기대하고 그런 해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밭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마을하고 지역 상생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이나 운영 같은 것들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적었어요. 근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처럼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조금 더 학교도 마을에 조금 더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 마을에서 그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번에 한밭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역상생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을을 저희가 촘촘히 좀 들여다봤거든요, 학생들하고. 그러면서 마을에 대한 그 전에 저희가 마을에서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 같은 걸 좀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 마을이 분동되면서 더 이제 학화동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대전시에서 국립공원을 품은 유일한 마을이래요, 저희 마을이. 그리고 대학을 품은 마을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잘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공유하지 못했는데 올해 한밭대랑 함께하는 활동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고 한수제라는 이 축제가 비단 그 수통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문화를 형성하는 어떤 씨앗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회적인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주라는 시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씨앗 역할을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통장님하고 우리 개발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분동도 됐고 동사무소나 협력 주체도 이해관계자들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공간적인 면에서 수통골 안에서 조금 더 이
마을 단위 안으로 마을 안으로 좀 들어와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참여와 이런 활성화들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수제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앞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고 주차장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와서 좀 조금 다른 얘기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한밭대에서 2020년도랑 2021년도에 마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마을 리빙랩이든 여러 가지 조사들이나 수요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조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결과 보고를 듣고 저희도 활동을 하면서 한밭대가 마을하고 할 수 있는 좀 재미난 상상 중에 하나가 마을 브랜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수통골이나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전에서는 좀 소외된 마을이었거든요. 약간 개발이 난개발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분동이 되면서 약간 생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태적인 마을이고 대학도 품고 있고 되게 좋은 점이 많은데 이거를 마을에서 마을을 브랜딩하는 것으로 조금 축제도 그렇고 해서 한번 한밭대랑 같이 상생해서 마을이 그런 걸 꿈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대학이 아까 여기 보니까 한밭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자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상권 활성화나 이런 홍보 소통 플랫폼 같은 역할들도 지금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여러 주체가 있고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그것들을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게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을하고 주민하고 이 학교가 같이 연대해서 그런 소통 플랫폼을 하나 한번 상상해보고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종원 부센터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마을에 이사 왔을 때 마을이 정말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때 주민들한테 조사했을 때 마을에 문화가 없어요. 마을에 어디 이렇게 마땅히 뭐 이렇게 기대고 갈 데가 없어요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저는 마을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밭대가 어쨌든 작년에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티는 안 났지만 작년에도 공간도 이렇게 설치 미술도 해주시고 공간에 약간 변화도 주시고 아까 그 턱을 담을 낮추시고 이렇게 공공 디자인으로 마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셨는데 한밭대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서 그 수요에 대한 그 변화들이 우리 마을에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해 주시고 한 가지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온라인 공론장하고 잠깐 모여서 간담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뭔가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마을에는 공원은 굉장히 많아요. 생태적인 그 어떤 환경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해보고 이렇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아직 임시청사밖에 개청이 안 돼서 마을의 주민 공유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학교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마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요청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어쨌든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해인 것 같아요. 이런 한밭대에서 여러 가지 마을하고 지금 계속 관계 맺고 활성화시키려고 해주셔서 저희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한밭대의 존재감을 더 많이 이렇게 친밀하게 느꼈던 그런 해였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권인진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지금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만큼 마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라서 여기다 제가 지금 다 적어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대략 6가지 정도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요. 한수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예, 토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주차 및 교통 문제, 그 다음에 밤길 안전 문제,
그리고 우리 권은진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마을 브랜딩 소통 플랫폼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근데 지금 여기 계신 구성원 멤버들의 현 상황을 보면 오늘 발제해 주신 주제 중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순서대로 이슈를 제가 던져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밤 산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 같이 토론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 상황은 저 아파트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 밤이라 그 등산은 안 하고 그 아파트 쪽에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유입돼가지고 그 올라와요. 스톤골로 올라와서 그 관리사무소로 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저수지 있잖아요. 그 유턴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밤에 늦게까지도. 그게 이게 그 낮에도 뭐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그냥 쉽게 말해도 포포 있는 데 여기 가면 오른쪽에 포포 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오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키로수로 따지면은.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올라오다 보면은 스퉁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이제 산책 밤에 이제 산책 낮에는 못 하는 게 그런 분들을 보면 스퉁골 올라가다 저도 가끔 가봤어요. 거기 관리사무소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어두컴컴하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거기가 크게 뭐 그 옛날에는 그 저수지에 사람들이 그 수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수영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금 메꿔가지고 다행히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게 어두운 게 조금 막 으스으스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나. 아니 너무 밤에까지 막 낮에까지 그런 밤새 있기는 건 아니고 약간은 어느 시간대에 규제를 줘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10시나 한 11시 정도까지 가고 나 그걸 통제를 시켜버리는 게 그냥 아침 5시 정도까지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보고 그 어차피 이게 상생하려고 소유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그러면 산책한 거 진짜 이 안전사고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네. 네. 보충 설명 좀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우리 박경필 소장님이 얘기를 이제 끝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작년 저희들이 저 설문할 때 문제가 하절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제 일몰 시간이 하절기는 8시 이후 뭐 심지어는 9시 다 돼도 산책하는 데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주민들도 퇴근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7시나 8시 때 이렇게 산책해도 해가 떠 있고 일몰 하더라도 조도가 충분히 돼서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겨울철 우리가 동절기 될 때는 6시면은 완전 일몰이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수통골 쪽에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도 저녁 식사를 모임하신 분들도 식사하신 다음에 되게 이제 한 번쯤 거기를 거닐고 가시는 게 되게 그 코스처럼 돼 있는데 동절기는 도저히 6시 때만 되더라도 컴컴해서 갈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그때 이제 요청을 해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대응 강구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거기가 국립공원이니까 아마도 저희들 그때 볼 때 6시면 이게 그 개방 안 하는 걸로 뭔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사했을 때도.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절기 때는 얼마든지 조도가 되니까 누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야간 산행이라는 것도 하시는 분도 막 있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대응 부분을 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부 필요하다면은 뭐 그렇다고 산 깊이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수제 했던 한 몇백 미터 정도까지만 해도 간접 조명으로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동절기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 사실은 아까 우리 부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공단 전체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 공원의 정책이 한 공원에만 적용되고 다른 공원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몇 가지 그게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몰제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입사를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 시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오도록 그 허용을 한다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안전 문제라든지 단방계 개선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도 제공을 해야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 발생하는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이런 거기에 따른 책임 문제까지 다 인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은 18시까지가 근무하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임금비 문제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 부분 그런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 좀 그런 입장이 있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경계 사실 우리가 꺼내는 경계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난 7월 16일로 와가지고 어제부로 딱 만 4개월 되고 오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수도권을 몇 번 돌아보고 제가 이제 우리 국립공원 내에서 몇 가지 느낀 점이 뭔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교량도 있고 데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교행이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휠체어도 끌고 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밑에부터 1.5km 구간까지는 소위 말하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물 마실 음수대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조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량이나 데크를 좀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음수대를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빼보니까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은 좀 그런 개선 방안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유승 구청장님한테 제가 좀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밤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 그 부분도 결국은 가로등을 그렇게 설치하는 순간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그러면 허용하는 거라고 그런 소위 말하는 잘못된 어떤 메시지 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수도권에 사실은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 게 근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자체가 국토부의 수장국에 있다가 한계문 넘어가고 이 공단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장 쪽에는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시던 차수백 문제를 사실 거기에 대한 물이 왜 그렇게 중간에 단절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소위 말하는 유성에 있는 온천 그하고도 좀 연관이 됐다면 왜냐하면 이 온천공을 뽑기 위해서는 지하 한 1000m 정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하수를 뽑았으면은 주변에 있는 물이 싹 흘러간 다 그렇게 모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게 이 대전에는 수장공사가 있습니다. 수장공사에 지하수 처도 있고 그래서 수장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 근천 문제를 좀 연구를 좀 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지금 수장공사에서도 좀 전국적으로 지하수 댐을 좀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승거라든지 수공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누가 어느 분이 그 우리 그 수도권은 60대 이상 그 노령층에서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도권이 국립공원에 아마 들어온 게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 건데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빙계산 수도권하고 관계된 빙계산 도덕공원 이쪽 그 산이 정말 멋지고 절경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상으로 이 수도권 빙계산 이런 걸 즐기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사실은 그런 등산을 다 해보고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등산하기 힘든 분들은 수도권 쪽에 가면 행복 탐방로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본 거로는 그 현재 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통적 원점 해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계룡산 공주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그 차량을 운영을 합니다. 신원사, 갑사, 동화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사에서 그 차를 두고 갑사에 간 사람은 거기서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쪽 빙계산 이쪽 부분은 수도권 부분은 사실 유승구하고도 물론 동화사하고도 공주사하고 관련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유승구에서 득을 보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버스를 조금 순환하는 것을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목재에서 그리고 빙계선으로 내려오는 구간 그리고 민목재에서 가람산으로 해가지고 그 자택 고개를 해가지고 이 도덕공원 내려오는 구간이 정말 정해입니다. 거기서 그 내려보는 그 조망은 대전 시내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덕동에서도 그렇고 그 빙계산에 내려갈 때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정말 이 나이 들어서도 이 계룡산 특히 빙계산이나 도덕 부분이 멋지다는 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민목재에서 한 500m 구간만 오르막 구간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내리막 코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도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순환버스 같은 걸 좀 운행을 좀 해가지고 원점 해기성을 좀 도와주면은 아마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에 그 탐방객이 작년에 130만 명, 올해도 벌써 한 100만 명을 돌파할 지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부담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100만 명이 올라가면은 연간 1일에 30만 정도 돼야 100만 명을 채울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사람이 한 3만 명인가? 3천 명이 모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오는 사람을 소화를 하려면 직원들이 정말 많은 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시민들도 좀 나름 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 좀 힘든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미로공원을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사실 그 미로공원이 제가 아직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뒤에 그 놀이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약간 그 공연 비슷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끄럽게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걸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고 앞에 있는 그 수도권 체험 학습장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곧 운영할 그러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첨언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국립공원이 현재 박물관을 소위 말해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박물관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7월경 무렵에 우리 수도권 그쪽에 박물관을 좀 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노는 여러 가지 유물 것들을 좀 전시를 하고 그러한 것을 이게 또 다시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도권 쪽에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 온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좀 볼거리가 생기겠죠. 예,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상인회도 또 포함을 시켜보고 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으면 그 구간, 평지 구간이니까 그 구간은 좀 더 확실하게 산책을 위한 공간으로 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도장선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어떤 조도 개선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립공원 그 입구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가로등이 이제 좀 이렇게 생립이 돼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 탐방객들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산책 즐기고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안쪽까지는 이제 뭐 이제 설치가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이 국립공원이 보면은 어떤 주거지하고 좀 이격거리가 예전에는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수통골이라는 이 학화동이라는 이 덕명동이라는 이 한밭대라는 이 주변하고 그 우리 계룡산 국립공원하고 완전히 이제 붙어가지고 연접돼 있다. 그러니까 도심권으로 얘기하면 여기 인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심 속에 있는 근린공원에 가깝다. 그러니까 가벼이 산책을 즐기고 가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소장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국립공원 측에서 그러한 여건의 어떤 변화에 어떤 여타의 어떤 국립공원하고 지금 계룡산 국립공원 특히나 이 수통골 지역에 있어서는 좀 그 여건 변화가 이제 크다라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좀 고심을 해주시면서 저희 유성구랑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법은 규정은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공급자 측면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개선의 어떤 여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룡산하고 우리 수통골 우리 도장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 주민들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합당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또한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때 통장님 참여해 주실야죠. 예, 그 저기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지역민들이고 여기가 또 이게 이제 뭐 계산동이거든 이 밑에가 거기는 계산동 이게 진짜 니계동이 이제 하카 동사무소를 해가지고 25명 통장님이 11월 1일자 됐어요. 그것은 아실 거고 그래서 가지고 어제도 그 하카동 노인 저기 문화 축제를 어제 했어요. 어제 했고 어제 어르신도 한 200분 넘게 참가인한 300명 정도 해가 행사를 했는데 그리고 아파트 거기 주민들이 한 5천 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4, 5천 세대. 거기가 지금 밑에 또 찍고 있지만 현재 있는 세대만 한 4, 5천 세대들이 그분들이 밤에는 많이 올라가요. 그냥 밥 먹고 주변에 술보다는 수통구를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들고 또 수통구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밤문화가 밤에 이제 그 힐링한다고 그냥 걷는 곳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광수사협회 그 도로가 하나가 거기가 이제 그 일반 통행이 됐는데 거기가 하나가 200m가 그 맥혀 있어. 근데 그것을 나도 물어는 봤는데 광수사 땅이라 하더라고요. 광수사 땅이라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건든다 하더라고. 그 도로로.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저도 2번 걸어가지고 이제 통장 회의하려고 이제 걸어가 댕겼어요. 이제 차는 이제 저기 주차장에다 놓고 걸어갔더니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거기가 위험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밤문에도 산책하시는데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한번 그 다쳐나봐요.
낮에 다치면은 여기서 뭐 국립공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밤에 순간적으로 다치다 보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게 술 한잔 먹고 이 산책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상 납상하고 못 보면은 많이 문제가 되면은 이것은 전부 다 이게 저게 개인한테 따지진 않잖아요. 안전 우선이 우리나라가 국민이 저게 이 정치라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무조건 있지 없지 않아 있나 정도. 지금 제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실무위원회 약속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직원분들께서 조금 난항이실 수도 있겠는데, 예, 하여튼 두 건의 실무위원회는 반드시 저희가 하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거의 마지막 아까 이제 권은진 대표님께서 저 잠시 저 이 야간 산책 관련해서 잠깐 첨언해도 될까요? 되게 저도 수도권 산책 되게 자주 하고 야간에도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개방은 안 된다고 돼 있지만 한번 아이들하고 갔는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그거를 조성할 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게 제주도의 올레길도 요즘에 그 많이 자연이 훼손돼 가지고 좀 쉼을 안식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마을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광지이기 이전에 삼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간 산책이나 이런 개방을 좀 고민하실 때 그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오며 가며 아마 발견하시는 게 많을 텐데 그 친구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개방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야간 산책하시는 분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알리는 역할들도 저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야간 개방을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아까 화산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마을에 대한 자원 조사를 했을 때 화산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분들 중에.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달빛 걷기 얘기하셨는데 이왕 야간 산책이 마을 주민 중심으로 산책들이 많이 일어나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많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밤길 산책이나 달빛 걷기 이런 산책로를 이 화산천 쪽으로도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조성을 좀 잘 해서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야간 산책보다는 조금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화산천 중심으로 가면서 그 수도권 그 폭포 앞전까지 가는 그 길에 자연이나 그 동식물들이 좀 쉬는 걸 고려해서 그걸 좀 조성하면 오히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연도 훼손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산천까지 그 산책로 야간 달빛 걷기 산책로를 좀 고민해서 조성해 보는 것도 그리고 아까 그 물도 흐르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그런 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책로를 만약에 조성한다면 그 주민의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일반이고 여기까지는 국립공원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 하나의 큰 산책로로 느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권은진 대표님께서도 그 밤산책 관련 실무위원회 참여가 확정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권은진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네, 권은진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제로 주셨던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일회성으로 만나서 행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랑 같이 논의해 볼 만한 게 이제 동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곧 구성이 되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랑 이 행정센터의 공간이랑 한밭대학교 공간이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예, 뭔가 이
지역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상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총장님께서 와주셔서 아니요, 저 되게 많이 거의 끝물이라서 총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아니면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밭대학교는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안 된 게 하나 있었는데 한밭대학교의 부지가 이쪽하고 여기서 이제 저쪽에 그 뭐예요? 발전소 지나서 넘어서 그 주유소 가기 쪽에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맥도날드 같이 생긴 그런 공간이 있는데 산자락에 근데 거기에 저희가 지역협력관이라는 건물을 지었고 그 나머지 공간들은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남아 있는 거 있어서 활용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런 공간들도 있고 또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한번 여기 계신 구성원들께서 우리 주민들이 상시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 한 말씀도 못 하셔서 예, 과장님 혹시 공간에 대해서 예.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학화동 주민센터하고 거기 작은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아마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마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청장님도 여기서 한밭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이라고 지금 청장님이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유소스텔 자리예요. 그때 아마 재단이 생기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우리 한밭대하고 가나 협력 관련해서 지금 계속 협조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이렇게 저번에 10월 23일 날 한수제 한 것 때문에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저희 가나 협력하면서 11월 초에도 그냥 저희 청소년 나비 한마당 때문에 코딩 경진대회를 시상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냥 가나 협력을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한밭대가 지역 주민하고 지역의 안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날 총장님도 같이 이제 캠페인도 하셨는데 너무 감동받았고 아마 등산객들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학화동 저기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우리 총장님께서도 또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공간이 아주 생기기가 쉬울 것. 근데 저희가 마을 활동하면서 사실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고 했던 게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행정 분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동복지센터랑 작은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는 2, 3년의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소스텔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누릴 수 있고 이제 분동이 돼서 더 활발하게 여러 가지 축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활동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틈새가 있는 기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유입된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마을에 정말 감사하게도 충분한데 이렇게 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기간에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오가면서 그런 공동체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한밭대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향후 2, 3년 후에는 실외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충분히 생길 것 같은데 단기간으로 한시적인 문제가 있으니 한밭대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우리 권은진 대표님의 말씀이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유성구에서는 그 청장님도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성구형 공유 공간이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간들은 제약 사항들이 주민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개방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제약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공간들이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좀 힘든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틈새 기간도 고민해 보시지만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꼭 이렇게 막 뭐 대단히 갖춰지지 않은 공간이라도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제안드려 봅니다.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한밭대 총장 최병욱입니다. 우리 방금 얘기해주신 권은진 대표님, 박 소장님, 또 통장님, 지역개발위원회 이영하 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그 지역 사회와 지역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대전, 충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작게 얘기하면은 이 덕명동, 학하동, 수통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95년부터 이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밭대학교가 2000년에 이곳에 자리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말로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95년도에 아마 땅을 파기 시작한 동네였었고 그 당시에 버스 하나 다니는 것이 없었고 물론 이제 여기 화산이라고 그랬네 거기 어쨌든 이 주변에 일부 주민이 있었지만 아마 지금 그 주민의 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대학이 들어서고 버스가 다니고 그러면서 수통골에 등산객이 늘어나고 등산객이 늘다 보니까 주변에 상가도 만들어지고 아울러서 학하동 중심에 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은 정말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 변화가 있다 보니까는 어떤 방금 그 대표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관이나 어떤 사회가 서포트해야 될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그런 그러니까 한밭대학교가 이 지역 작은 이 동네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지 나아가서 커다랗게는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에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히 교수님들도 교수님입니다만 그 학생들이 이 지역인이라는 인식을 좀 갖고 활동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조금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도 좀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어 단어이긴 합니다만 리빙랩이라는 말을 요새 좀 많이 쓰잖아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고 그게 또 우리 학생들의 공부거리가 되게 하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교육 방식도 계속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 동네에 있지만 잘 모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의외로 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각자 여기 오늘 외부 위원들 오신 분들이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저희한테 좀 던져주시면은 저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애써 보겠습니다. 아까 공간 얘기도 조금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죄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저희가 겪어보지 않다 보니까는 겁도 정말로 많이 먹었었고요, 작년에. 대부분의 대학에 개방했던 시설들을 완전히 폐쇄하다시피 막아서 일반인들 중에도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다가 가시던 분들도 못 오게 막을 수밖에 없었고, 한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관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도 좀 듭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래도 학교가 안전하니까는 학교 와서 공부하라고 저희가 계속 격려를 하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좀 저희도 그 접근 방식을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고 또 누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쉽게 개방에 또 한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의 문제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 모든 거를 결론 짓기는 어렵겠지만은 좀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던지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전하는 정도로 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한밭대학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곧 이제 부센터장님께서 오찬 장소 좀 안내해 주시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은진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간 부분은 오늘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해서 회의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큰 박수와 함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S2동 이제 나가서 안내를 따로 드릴 텐데요. 2층 교직원 식당에 별도로 식사 오찬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못다 하신 얘기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동하시기 전에 저 뒤쪽에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한 장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마무리된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